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셔나입니다. 네, 오늘 만든 영상은 이제 맥ICS라는 호흡기 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제 코로나19에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주라고 제가 생각이 돼서 영상을 한번 지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10월 6일 날 이제 일별 확진자 수가 지금 114명으로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또 올라갔거든요. 이제 거의 9월 29일 명절 전에 다시 100명대로 늘었다가 지금 다시 또 이제 세 자릿수로 늘은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아주 이제 뭐 중국은 지금 뭐 방역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아예 없어지질 않고 있어서 이게 백신 치료제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추세가 이어질 것 같고, 지금 세계적으로는 이제 유럽이나 뭐 남미 이런 데는 더 확산일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지금 인도도 최고 하루 이제 확진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11월 15일이죠. 11월 15일 날 이제 3분기 국내 상장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를 그때까지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코로나 관련된 실적 관련된 이제 회사들 중에 이제 좀 괜찮을 만한 회사가 있을까 해서 한번 확인을 이제 해보는 거고요. 우선 이제 9월 수출입 통계 데이터 봤을 때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은 이제 지금 수출이 굉장히 많이 돼서 이제 좋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반면에 이제 보통 이제 코로나 수혜주라고 생각을 하면, 코로나 실적주라고 생각을 하면은 진단키트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진단키트가 많이 지금 쓰이고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 뭐 마스크 회사나 아니면 뭐 알코올 관련된 그런 회사들, 상장 회사들도 많이 찾게 되는데, 지금 진단키트 관련 회사는 좀 세계적으로 좀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경쟁이 좀 심화되고 단가 하락이 좀 나온다고 이런 코멘트가 있어서, 이런 진단키트에 관련된 회사보다 조금 다른 쪽 이런 회사들을 좀 찾아본 거죠. 뭐 마스크나 아니면 뭐 폐기물 회사들도, 폐기물 같은 의료 폐기물 회사들도 있을 수 있고, 뭐 마스크 회사, 뭐 아니면 알코올 회사. 그러다가 이제 또 찾게 된 게 아까 봤던 이제 그 맥ICS 이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호흡기 치료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지금 호흡기 치료 장비도 굉장히 시장에 지금 많이 수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쪽 회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최초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작년도에 알게 됐어요. 이제 제가 알게 된 이유는 이제 작년 2019년 이제 12월 말쯤에 제가 그 무호흡증이 좀 와가지고 병원 이제 치료를 좀 받았는데, 그때 이제 치료 받으면서 좀 그 호흡기 치료와 관련된 회사들이 좀 돈을 많이 벌 것 같다 그때 생각을 했거든요. 좀 웃길 수 있는데 병원 치료 받다가 왜냐면 이렇게 무호흡증 환자들이 좀 늘어서 좀 호흡기 이런 장비들이나 아니면 양압기 같은 게 좀 많이 시장에 좀 팔리지 않을까 해서 그때 찾아본 게 이제 국내 회사랑 해외 회사 좀 찾다가 국내 회사는 이제 맥ICS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레스메딕이라는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무호흡증 관련 회사를 그때는 좀 확인해가지고 체크를 해봤던 거고, 여기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독점적으로 거의 사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 맥ICS를 그때는 이제 보면서 투자를 못했어요. 그 이유는 이제 그때는 이제 코로나라는 이제 이런 시장 특이 사항이 없었고, 이제 2015년도부터 이제 19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회사라서 이게 상장 폐지 조건이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회사는. 그래서 투자하기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때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바뀌어서 지금 2020년 연말 컨센서스가 이제 매출액이 995억까지 오르고, 이제 영업이익은 410억까지, 거의 한 영업이익률이 한 40% 가까이 나오는 회사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가 굉장히 지금 밸류에이션을 좀 다르게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관심을 좀 갖게 돼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이제 11월 15일 앞두고 실적이 좀 잘 나왔는데, 지금 회사의 주가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괜찮은 구간인지 뭐 그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면은 뭐 회사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한 3,800원 하던 게 지금 한 38,000원 정도 가나요? 그죠? 36,000원 정도? 36,300원 정도 가니까 거의 한 10배 정도가 오른 거예요. 3,800원 하던 게 지금 36,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한 종가 36,700원이네요. 36,700원이니까 10배가 조금 안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9월달 좀 조정받았잖아요. 전체적으로 증시가 이제 조정받으면서 미국 증시가 조정받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이제 하락이 나왔다가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추세선 안 깨고 아마 21선 맞춰가지고 계속 이제 타고서 오르다가 이제 8월 말 9월 조정받으면서 21선 무너지고 60일 차트선도 무너졌다가 이제 120일선까지는 아니고 다시 약간 뭐 반등이 오는 듯한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이제 9월 말까지 끝났잖아요. 9월 말까지 끝나서 이 회사에 어느 정도 실적이 이제 나왔을 거예요. 7, 8, 9죠. 예. 이게 이제 3분기니까 이때 관련된 이제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다시 평가해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실적 발표 자리는 이제 11월 15일 전까지 이제 회사에서 공시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다시 약간 이제 오르는 모습이어서 이제 좀 궁금해진 거죠. 왜 이렇게 살짝 오르는 모양일지. 그래서 한번 회사를 좀 본 거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나 이제 리포트 같은 거 좀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금융투자 자료에 보니까 이제 스마트 의료 인프라 수혜주로 해가지고 이제 메가이CS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국내에. 그래서 이제 응급실이나 이제 중환자실에서 필수로 사용되어지는 인공호흡기를 생산한다라고 돼 있고, 하반기에도 이제 성장이 많이 나타날 거라고 이런 코멘트가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은 인공호흡기 수출 데이터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 이제 달별로 계속 늘어나는 게 보이고 2020년 6월 달에는 거의 이게 10,000불이죠. 그래서 이게 10,000,000불이죠. 1,005만 불 정도 판매됐다고 되고 수출 통계 데이터 연도별인데 지금 뭐 2019년도까지는 이 회사가 그러니까 그 수출은 계속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돼가지고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거의 한 4배 이상이 된 거잖아요. 4배 이상 된 거죠. 2020년 이제 상반기에만 해도. 그리고 지금 2020년 이제 상반기에 이제 주요 10개국에서 인공호흡기 이제 국내에서 수출을 한 거죠. 경기도 파주시라고 나오는데 왜냐면 이 맥ICS 회사가 이제 파주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수출이 통계 데이터 들어가면 이제 지역별로도 그거 종목하고 지역별로 그거를 자료를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약간 그냥 세분하게 소팅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그럼 이 데이터는 그냥 맥ICS 회사에서 매출을 한 거라고 보면 되죠. 뭐 국내에 만약 이런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 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잡힐 텐데 이렇게 지역을 경기 파주로 잡은 거는 이 CS로 이렇게 국한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뭐 주요 10개국에서 지금 2019년도 대비해서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가 이제 증가된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리고 이 메가ICS에서는 이제 경증 환자용과 그 다음에 뭐 중증 환자 뭐 이렇게 풀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증 환자부터 중증 환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인공호흡기를 가지고 있고 2분기 실적이 작년도 2분기 대비해서 뭐 매출액은 240억으로 한 600% 이상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111억이 나와서 뭐 작년도에 없던 일이 생긴 거니까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지금 성장률이 나온 거고요. 그리고 글로벌 이제 데이터 같은 걸 보면은 코로나19에 글로벌 인공호흡기 수요가 한 88대인데 연간 한 10만 대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마 그 회사에서 아마 제품을 만드는 데를 거의 다 팔려나간다고 아마 보시면 될 거고 지금 이제 해외랑 연결해 가지고 파트너십을 맺어 가지고 이제 또 생산 체계를 좀 맺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제품들은 이제 경증 환자에 쓰이는 제품들, 경증 환자에 쓰이는 제품부터 이제 이동형 인공 호흡기, 이동 환자에게 쓰이는 거고, 그다음 중환자용으로 쓰이는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중환자용인데 성인하고 신생아까지 아우르는 제품을 전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공호흡기와 관련돼서는 메가ICS가 그 전 풀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게 아까 나왔던 그 얘기죠. 과거는 그 연간 한 10만 대만 공급 요청이 있었고 또 생산도 한 10만 정도 돼서 그게 어느 정도 맞춰졌는데 지금은 뭐 전 세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88만 대가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 공급은 뭐 거의 한 10만 대에서 크게 늘지 않은 거죠.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 뭐 2배 정도 될까? 한 20만 대 될까? 지금 풀 라인업을 돌리고 있어도 아마 그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필요한 수요가 한 96만 대가 필요한데 지금 보유한 거는 뭐 16만 2천 대. 그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는 22만 대가 필요하지만 보유는 2만 5천 대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지금 사태 때문에 이 인공호흡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사 이제 매출을 보시면은 그래도 아까 제가 얘기해서 이 회사 이제 투자를 이제 제가 2019년도 말에 이제 처음 이제 회사를 알게 됐지만 이제 못했던 이유는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뭐 이 회사 뭐 이런 상황이 예상도 안 된 거고요. 이런 매출이 급하게 늘 수 있는 작년도 말에는 코로나19가 없던 세상이었으니까요. 예상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꾸준하게 그래도 회사가 매출액은 좀 늘고 있더라고요. 예, 매출액은 2016년부터 해마다 그래도 좀 매출액은 성장이 되는 회사였고요. 이게 왜냐면은 의료나 이런 좀 신규 업체들, 예, 그런 업체들은 좀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연구 개발하고 뭐 특허며 이런 거며 그 의료 쪽이나 이런 데 투자가 들어가면 영업이익이나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액이 꾸준히 느는가를 좀 봐야 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완전 다른 회사가 됐죠. 예, 매출액이 이제 995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390억 정도, 예,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회사가 굉장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물론 주가도 그에 대비해서 크게 지금 현재 오른 상태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사업 부문별 매출이겠죠. 예, 인공호흡기가 있고 뭐 환자 감시 장치, 기타 제품, 뭐 상품이나 뭐 자회사 매출이 이제 잡히는데 보시면은 인공호흡기를 제외한 다른 네 가지 그 사업 부문 매출은 크게 2019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한 게 없죠. 2020년도에 보면은 단위는 억 원인데 이 네 가지 사업 분야는 크게 증가한 게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냥 주요 사업 매출이었던 인공호흡기 이 장비가 작년도 77억이었는데 올해는 873억을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늘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다른 매출들은 이 짙은 파란색 인공호흡기 외에는 크게 성장이 없었지만 이 인공호흡기는 1258% 성장을 했다라고 나오고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과거에는 이제 마이너스였지만 지금 이제 40%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률 40%는 정말 이렇게 제조업 쪽에서는 거의 말도 안 되는 수치라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시장이 공급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률이 좋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매출액도 지금 뭐 2020년부터 지금 완전히 다른 회사가 이건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실적주들은 뭐 진단키트도 그렇고 뭐 마스크 회사들도 그렇고 뭐 알코올 회사도 그렇고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밸류에이션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뭐 이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제 확연하게 이제 기존과 차이가 나는 거 보이고 영업이익률도 40%까지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수주받은 것들 해서 올해 이제 매출에 영향이 미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료일이 3월 31일까지 되니까 그걸 찾아봤는데 다 이제 인공호흡기에 관련된 그 공급 계약이었고 뭐 국가들 보시면 뭐 영국, 뭐 파키스탄, 칠레, 뭐 베트남, 아랍에미리트, 멕시코, 러시아, 콜롬비아, 우리나라 대한민국 건강보험공단도 수주를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죠.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작년도 매출 대비해서도 다 뭐 두 자릿수 이상 되는 거 지금 작년도 대비해서 50%가 넘는 이제 단독 계약도 꽤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거는 이제 1, 2분기 때 이미 매출액이 다 아마 잡혔을 거. 계약 공시가 나왔으니까 6월 30일 날 이게 종료가 됐기 때문에 1, 2분기 때 이제 매출이 다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제 초록색은 부분적으로 이제 3분기에 부분적으로 이제 실적이 미쳤던 것, 노란색은 3분기에 전체가 다 실적이 이제 들어갔던 걸로 나눠지고 전체 총 이제 수입 이제 계약 금액이죠. 예, 계약 금액이 338억 정도 됐다는 거죠. 예, 338억이고 작년도의 매출 128억에 대비해서 거의 한 263% 성장한 거죠. 이거는 이제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계약 공시만 이제 잡아온 거죠. 작년도 대비해서 10% 미만 되는 공시들은 안 나올 테니까요. 좀 작은 그런 공시들은. 그리고 이제 3분기 부분하고 3분기 전체 매출 이제 합쳐 보니까 한 159억 정도 됐다. 그래서 3분기에만 해도 이제 124% 작년도 전체 매출 대비해서도 이제 늘어난다고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이제 공시사항들을 좀 봤더니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제 사태의 심각성을 이제 알려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럽에 이제 의료기기 인증을 하고 이제 미국에 FDA 이제 허가 인증을 했는데 똑같이 이제 뭐 양압 유지기하고 인공호흡기와 관련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경증이에요. 이제 포터블인데 아마 HTF, 예, 경증, 예, 경증 환자 쓰는 거, 이제 미국은 증증 환자 쓰는 건데, 이거는 이제 작년도에 9월 달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거의 한 6개월 걸린 거죠. 인증까지. 3월 16일에 이제 인증을 받았죠. 다행히 이제 코로나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또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비들이 유럽으로 빨리 이제 수출될 수 있는 좀 좋은 환경이 됐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미국에서 4월 2일 날에 이제 이동형, 예, 인공호흡기를 신청을 넣었는데 4월 6일 만에 이게 나왔거든요, 등록이.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막 사람들 많이 죽고 코로나 늘고 하니까 그냥 뭐 장비를 보자마자 그냥 서류 보자마자 그냥 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이제 사태 심각성이 중요한 상황이어서 바로 이제 이렇게 승인이 잘 낸다는 거죠. 이런 그 장비들이 지금 맥 ICS께. 그리고 이거는 이제 아까 나왔던 이제 국내에도 지금 뭐 아까 매출도 나왔죠. 국민건강보험에서도 한 450억 정도였나요? 아마 45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45억 정도? 네, 45억 정도 이제 그 계약을 맺었고, 또 국내 국책 사업으로 이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부처 전 주기의 의료기 연구개발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급성 폐 질환 치료 이걸 해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정부 출연금도 받고 지금 이게 국책 사업 이제 자로 지정이 된 거죠. 예,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맥 ICS가 이제 이런 참여 기관들, 뭐 분당 서울대병원, 뭐 서울 아산병원 그거 해가지고 이제 만성 이제 폐질환 치료, 생체 분석기, 이제 스마트 호흡 치료기 이제 개발 사업을 과제명을 한다는 거고, 옆에 또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 예측 지표 활용해서 이제 환자 감시 장치를 만든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거에 지금 국책 사업에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회사가 지금 약간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약간 이제 하나 또 고려해야 될 거는 아마 4분기에 아마 좀 수익이 한 50억 정도 아마 깎여서 나올 건데, 왜냐면은 이제 회사에서 이제 아마 사업을 좀 옮기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그 연구시설을 확충해서 더 증설을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연구시설물 확보를 위해 가지고 이 마포 쪽으로, 지금은 이제 파주 쪽에 있잖아요. 예, 마포구 성산동 쪽으로 이제 토지 건물을 해가지고 이전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이쪽 우수 인력들 사무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신규 시설물을 지금 이제 양수한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총 72억이고 자산 대비해서는 이제 28% 정도 되는 건데, 중요한 게 뭐 다른 금액보다 연말 이제 12월 30일까지 잔금을 내야 돼서 한 50억 정도. 예, 그래서 아마 4분기 때는 순이익이 한 50억 정도 아마 차감된 거 예상을 좀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식 대량 보유 상황인데, 지금 회사가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캐라반 캐피탈 매니지먼트 이쪽에서도 이제 투자가 들어온 거죠. 3월달 이때 3월 20일 날 투자가 들어온 겁니다. 이쪽으로 이제 코로나19 사태 나오고 나서 이런 호흡기나 이런 게 아마 좀 매출이 잘 나오고 시장이 많이 필요할 거라고 이쪽에서 생각을 해서 아마 그때 아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4.76% 보유지분 확보했다고 이런 공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유상증자를 했는데, 뭐 유상증자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뭐 회사에서 이제 필요하면 하면 되는 건데, 대부분 여기 유상증자할 때, 그리고 뭐 설명을 한번 드리면 이제 조달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시설 자금, 아니면 뭐 채무 상환, 뭐 운영 자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시설 자금으로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이제 시설 자금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운영 자금으로 해서 이제 23억 정도로 이제 유상증자 발행을 한 거죠. 이제 내부적으로 과거에 보시면 계속적으로 영업이익하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아마 현금적으로 좀 좋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것 같고, 대신 제3자 배정이라고 해서, 제3자 배정은 이제 어떤 한 주체가 그 유상증자한 걸 다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업체가 SOS, 옥시겐, 예, 파티시페이션이라는 SAS라는 회사죠. 그래서 딱 들어봐도 뭔가 이런 호흡기, SOS, 산소 호흡기와 관련된 그런 어떤 회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쪽도 어떻게 보면 이쪽에 이제 제3자 배정이라 해서 유상증자 받으면서 투자가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쪽 회사에서 회사를 보고서 한 23억 정도 투자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또 유상증자 말고 이제 CB를 한번 봤거든요. 전환사채 나와 물량들 한번 보니까 한 100만 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1만 3,886주라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이제 발행가로 해가지고 그때 한 76억 정도 되는데, 76억 정도 되고, 근데 맥 ICS,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제 36,700원이잖아요. 그래서 36,700원에다가 이제 전환 가능한 주식 숫자를 아마 더해 보니까 한 372억 정도 나와요. 이제 100만 주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래서 청구 가능 기간 보시면은 요거 두 가지는 이제 가능한 거죠.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주식엔 한 80만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80만 주 정도 가능한 것은 언제든지 상환은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들이 이제 이제 전환가가 6,000원이고 4,000원이었으면 지금 뭐 3만 원 하니까 충분히 전환해서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증권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내년도 4월 달에 나올 물량이고, 요거까지는 안 나오고, 아무튼 전체 이제 물량이 한 372억이어서 이것도 이제 전체 시총에다 또 포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왜 이렇게 달아놨냐면은, 제가 여기 보면 이제 100만 원이라고 이제 해서 빨간 표시해놨는데, 제가 이제 이 공시자료인데, 공시자료가 좀 제가 봤을 때는 단위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100만 원이고, 100만 원이라면 제가 계산해보니까 이게 아마 7조가 나온 것 같은, 7조 6,510억 원이거든요. 이게 100만 원으로 단위라면. 그럼 이 회사가 시총이 그렇게 되는 회사가 아닌데 7조 이상 이렇게 CB를 발행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전 거 한번 자료 보니까 요거죠. 제3회 무기명 전환사채 한 거 보니까 36억이거든요. 36억 정도. 그러니까 이게 아마 여기 100만 원이 아니고 1,000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공시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헷갈렸어요.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고, 우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밸류에이션 한번 내는데, 중요한 게 이제 메가 CS하고 이제 시젠을 좀 비교를 했는데, 왜냐면 이제 실적주로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보시면은 이제 뭐 메가 CS 한번 보시면 종목 분석 보면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데 다 나온 것 같아요. 분기별로 해서 9월 이제 3분기하고 4분기에 이제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을 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서 좀 구하기가 편한데, 제가 계산을 하거나 좀 더 깊게 안 파도 되는데, 시젠도 그렇죠. 시젠도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장주죠. 그런 진단키트 대장주로 여기는 다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 잠정치가 이미 잡혀가지고 나오는데, 뭐 다른 진단키트 업체 이제 랩지노 믹스 뭐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안 나와서, 제가 이제 뭐 이거 대충 유추해서 구하면 되는데 이게 귀찮아서 뭐 정확하지도 않으니까 제가 구하는 게 또, 그러니까 이것도 보니까 없고, 뭐 알콜 쪽 한국 알콜도 안 돼 있고, 마스크 업체 50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그냥 메가 CS 하고 이제 시즌 이 두 가지 가지고 이제 멀티플 밸류에이션 한 거 봤는데, 그래서 우선 뭐 배당은 뭐 작년도 시즌은 100원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지금 현재 보면 2,484억, 시즌은 2조입니다. 2조 6,700억. 두 회사가 아주 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이제 2분기부터 이제 본 거죠. 2분기 4월 1일 날, 올해 2분기 4월 1일 날 주가하고 현재 주가인데, 대비해가지고 주가 상승률은 이제 메가 CS는 44%, 시즌은 이제 거의 2배 이상 올랐네요. 한 3배가 오른 건가요? 지금 이제 197% 이상 상승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매출액이죠. 매출액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매출액으로 한번 이제 1분기, 죄송합니다. 2분기, 3분기, 4분기입니다. 이렇게 억원으로 나오고, 시즌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오고, 이게 MOM이라 그래서, 이제 3분기, 그러니까 요 3분기, 요 매출이 2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했나,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리고 4분기는 4분기 매출이 그 3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성장한 건지, 그 성장률이 나온 건데,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이런 바이오 업체나 뭔가 지속 사업을 했었던 회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큰 회사, 이렇게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과거에는 특히나 이제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 제가 한번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떠가지고 이게 밸류에이션을 구하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회사들은. 그러면 보통 이런 회사들은 이제 매출액으로 PSR이라고 하죠. PSR로 이제 매출액으로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매기는데, 이제 그걸 이제 PSR이라고 하고, PSR 구하는 거는 아까 얘기한 요
그 매출액이죠. 올해 총 매출액을 이제 시총으로 나누는 거죠. 예, 시총을 요 총 매출액으로 나누는 거죠. 요 시총을 총 매출액으로 나누면 PSR이어서 그 밸류에이션은 이제 구해 보면은 메가 CS는 이제 2.49, 그다음에 CJ는 2.81로 나오죠. 그러니까 요 PSR로만 보면은 이제 뭐 메가 CS가 둘이 뭐 큰 차이는 없는데 2.4랑 2.8이었는데 요게 조금 더 낮으니까 이게 저 지금 주가가 덜 오른 거로 봐야 되는 거죠. 예, 이 PSR로 봤을 때는. 그리고 3분기, 특히나 이제 3분기 요번에 이제 11월 15일 날 3분기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3분기에 이제 실적 발표에 이 메가 CS는 38% 이상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CGN보다는 더 좋은 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후반도에도 13% 이상 또 성장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으로 한번 똑같이 한번 밸류에이션 내보면은 원래 이제 PER이라는 건 이제 그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순이익으로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순이익으로 좀 이런 회사들 영업이익을 많이 죄송합니다. 제가 순이익으로 시총을 이렇게 순이익으로 나누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영업이익으로 나눈 이유는 이런 전환사채가 있거나 뭐 이런 회사들 지금 유상증자, 그러니까 전환사채 이런 있는 회사들이나 약간 아까 얘기한 뭐 저런 이 4억을 샀잖아요. 4억 사는 것도 한 72억 정도 되고, 이러면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제 순이익이 좀 변동사항이 높거든요. 연구개발비가 또 많이 들거나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매출액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아니 매출액으로 하는 게 제일 좀 나은 것 같고, 그나마 이제 한다 그러면 이제 영업이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으로 했을 때 이제 3분기하고 4분기 성장률하고 이제 총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시총을 이제 영업이익을 나누면 이제 5.93이고 4.63인데, 중요한 게 이제 성장률, MOM이 이제 좀 전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3분기 실적 발표 나면 이제 요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 늘었고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늘었나가 나오는데, 전년도 대비해서는 무의미하죠.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제 시장이 다른 세상이 됐으니까. 그래서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가 얼마나 늘었나를 그걸 가지고 좀 평가를 많이 할 것 같은데, 메가 CS는 이제 27.9%를 상승한다는 거죠, 3분기에. 그래서 둘 다 이제 3분기가 2분기보다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실적적으로서는 조금 코로나19에서는 좀 괜찮게 좀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고, 근데 뭐 여러 가지 좀 주의할 점도 있죠. 그리고 뭐 주식이라는 게 아까도 그 주가 그래프를 보면 알지만 그 지금 더 이 메가 CS보다 아마 이 CGN이 더 탄력이 좋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CGN이 훨씬 더 많이 늘었을 것 같은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뭐 1년도 차트 보시면은 뭐 2만원 하던 게 지금 뭐 10배 이상 늘었잖아요. 예, 거의 14배가 된 건가요? 14배가 된 거잖아요. 2만원 했을 때 해서 작년도 14배 이상 오른 거고, 메가 CS는 1년 걸로 보면은 뭐 3,000원 하던 게 지금 한 10배 정도 이제 오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주가는 시즌이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였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급이 몰리고 이런 상황이라서 뭐 실적으로 그대로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3분기 실적은 조금 메가 CS가 조금 괜찮아 보여서 한번, 코로나19가 아직 꺼지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좀 다가와서 이쪽 관련 업체들을 한번 좀 살펴보다가, 예, 과거에 요 메가 CS라는 요 호흡기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생각이 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뭐 제가 이거 매수나 이런 종목 추천하는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제 영상에 아마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투자는 직접 투자하셔야 되고, 자기가 아는 만큼 하셔야 되고, 제가 과거에 올렸던 이렇게 뭐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하락하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뭐 서현 탑 메탈 같은 경우는 뭐 윤석열 관련 뭐 그런 거랑 연결돼서 오히려 더 안 좋아서 뭐 하락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개인이 다 종목도 발굴하시고 그냥 봤을 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들, 예, 그런 것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좀 좋게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뭐 아까 밸류에이션 했던 거 이렇게 하면 뭐 쉽게 밸류에이션 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예, 그런 거 그냥 숙지하시라고, 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